그 미국 대통령 될 사람이 비트코인 이만큼 사재기 한다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왜 기업들이 그 이제 코인 계좌를 못 만드는지, 왜 코인을 못 사는지, 왜 아직도 미국 ETF도 한국에 살 수 없는지 전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도 당연히 이제 해결이 되겠죠. 어차피 한국 정치인들은 해외는 어떻게 우리 벤치마크 자료 가져가 맨날 이거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게 되겠죠. 미국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코인 좋게 본데 그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되겠죠, 결국은 이게. 딱 내후년에 하겠지. 왜냐면 내후년에 코인이 박살날 때 그때 허용해 주겠죠, 아마. 예. 자, 비트코인 얘기해 주셔서 비트코인 안 여쭤볼 수 없는데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좀 조정을 좀 겪었죠, 몇 개월 동안. 예. 조정받은 이유랑 이번에 드디어 1억 돌파하면서 며칠 만에 급작스럽게 또 폭등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조정받은 이유를 일단 먼저 살펴보면은 원래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주춤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늘 있어 많았죠. 왔습니다. 예, 그 2차 반감기 후에도 그렇고, 네. 3차 반감기 후에도 그렇고, 그 4차 반감기가 올해 4월 20일이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3, 4개월 정도 이렇게 주춤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업체를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갑자기 내 리워드가 절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내가 채굴한 비트코인을 갖다 팔던지 아니면 채굴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채굴자들의 항복, 마이너 캐피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3, 4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약한 업체들은 사라져버리고 걔네들 장비는 이제 좀 더 돈이 많은 채굴자들에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후부터는 이제 물량이 덜 나옵니다. 파는 물량들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3, 4개월 후인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9월 6일 날 저점을 찍고 일봉 단위로요. 그리고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9월 6일이 반감기 후 4개월 반 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일단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반감기 직후에 악재가 또 몇 개가 있었어요. 그때 뭐 마운트 콕스라는 곳에서 이제 뭐 코인을 나눠준다는 동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뜬금없이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몇 조 단위를 그냥 뜬금없이 1, 2주 만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예. 근데 뭐 거기도 음모론이 있더라고요. 독일이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하는.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독일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거기 경제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공무원이 시킨 것 같아요. 여봐라, 우리 지금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돈이 필요하다. 돈이 뭐 없는가? 우리가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하면서 그거 팔자 해가지고 그때 그냥 되게 무식하게 팔았거든요. 그때 그냥 아주 빵빵하게 시장에 던졌는데 그거 하나 있었고 개발 악재들이 합쳐가지고 좀 비실거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요즘은 이제 왜 오르는가? 네, 이것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머리 색깔 때문은 아니고요. 트럼프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코인 관련해서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7월에 트럼프가 몸소 코인 행사에 나오셔가지고 스피치를 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만 해도 이분이 코인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이건 US 달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그것 때문에 돈을 좀 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1,000만 불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NFT 같은 거 파셔가지고 돈을 좀 버셨고 가족들이 무슨 또 알트코인 프로젝트 뭐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분은 그 자기 가족도 이거 하고 있고 본인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쪽에 굉장히 프렌들리한 규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100일 내로 무슨 프레지던셜 커미티를 만들어가지고 좀 이제 멀쩡한 이제 규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비트코인 캐피털 오브 더 월드라고 하고 우리가 가진 보유한 비트코인 하나도 안 팔겠다 뭐,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스트래티지 리서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근데 그게 허황되다고 보지는 않는 게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2017년에 미국 국채가 20조 불을 넘어섰어요.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7년 지났는데 35조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거의 7년 만에 미국 국채가 거의 2배가 되었어요. 오케이, 지금은 이제 그 달러를 가지고 있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뭐 그걸 버틸 수 있다고 제가 쳐볼게요. 근데 그게 40조, 50조, 100조 되면 그거 어떻게 버티냐 이거거든요. 계속 달러를 찍어가지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남발될 텐데. 그래서 사실 이제 승부수를 좀 날리긴 날려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냐? 그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다음 선거에 무조건 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부의 자산이 어디선가 확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걸로 부채를 메워야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승부수를 날릴 수 있는 게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는 그 이르면 비트코인이 100배 올라가지고 그 부채를 없앨 수 있는 확률은 10% 미만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10% 미만이 어디야? 빵프로는 낫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는 이게 허황된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엘살바도 이런 데가 실제로 이렇게 했고요. 비트코인 막 사가지고 오르니까 이제 정부 부채를 어느 정도 그걸 만회를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작은 스케일로 가능한데 뭐 빅 스케일로도 뭐 시도는 해볼 수 있죠, 일단.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비트코인 가격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1억 80만 원이네요. 1억 80만 원? 네. 1억 80만 원.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 최고점이 1억 500만 원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그 비트코인이 드디어 7번째 도전에 7만 불을 뚫었습니다. 저기 3월 13일인가? 그때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때가 73,700불이었어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6번 7만 달러 또는 그 위아래에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요번에 7번째 아름다운 도전에 이제 7만 불을 뚫었고 역대 최고가를 달러 기준으로 터치했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그 역대 최고가를 뚫는 것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7만 불이 왜 중요했냐 하면은 7만 불에 물린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막 등산을 하는데 위에서 누가 기다리면서 바위를 막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7만 불에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바위를 들고서. 근데 내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개고생했는데 저기 어떤 바보가 오고 있네. 쟤한테 7만 불 좀 팔 거야 하고 막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6번 실패를 했어요. 그 벽을 뚫는데. 자, 그래서 1차 관문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정복하려면은 왜 건문이 있고 성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성문은 그러니까 한 물은 넘었고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그게 역대 최고가입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7만 2천, 3천 이런 데서. 그런데 그거를 뚫고 역대 최고가 이상으로 가면은 더 이상 물린 사람이 없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미친 듯이 오를 수가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다시 좀 하락해가지고 8번째, 9번째 도전을 할 가능성이 커지죠. 자, 그럼 비트코인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손들은 지금 사고 있나요? 뭐 팔고 있나요?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 일론 마스크는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분이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거든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본인 트위터가 아니라 트위터가 본인 거지.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자인 트위터의 본인 계정에 자기 사진과 이제 도지코인 사진을 같이 올렸어요. 또 오랜만에 관심 계속 갖고 있으신 것처럼 보이고. 자, 그래서 요즘은 누가 사느냐? ETF 쪽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주로 기관이 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있나요? 네,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네. 진짜 뭐 하루에 몇 억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이제 구글 트렌드 같은 데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서칭하는 사람들의 이제 수가 21년 최고점 대비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대로 개미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거품이 별로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24년 3월이 최고점이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서칭한 게 21년 최고점 대비 한 40%인가?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반밖에 안 돼요. 가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개미들이 관심이 1도 없다는 거고,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졌거든요. 이제 그 말은 이제 한국 사람들도 관심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관이 이제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보통 이제 막바지에 개미들이 와서 우르르 해서 또 한번 미친 듯이 올리잖아요. 그게 지금 아직 없다라는 거를 감안하면은 아직은 비트코인이 좀 상승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가 갑작스레 폭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이번 첫 번째는 미 대선이겠죠? 폭락할 가능성이요? 트럼프가 떨어지면 폭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트럼프가 안 되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사이클상 상승장이 올 거라고는 보는데 그 상승장의 폭과 길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현저히 짧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2016년부터 20년 할 때 비트코인 신경도 안 썼는데 그때 비트코인 4,000% 올랐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별로 프렌드리하지 않은 이제 바이든 선생님이 대통령 할 때는 한 100% 미만 정도 이제 올랐어요.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냥 블랙스원. 그러니까 이제 블랙스원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던 금융시장을 보면은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예측을 전혀 안 하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 리스크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경기 침체 어디서 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뉴스거리가 진짜 별로 없어요. 뉴스를 보면은.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뭐 이런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사례이기는 하지만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경도 맞부딪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기껏해야 전투기와 로켓 날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걔네들이. 그리고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한 1980년대부터 더 이상 세계 경제와 세계 주식을 움직이지 못해요. 왜냐면 영향력이 별로 없기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껏 요즘 나오는 게 뭐 북한이 뭐 우크라이나 파병한다는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예. 그런 거는 사실 뭐 대단히 이제 뭐 글로벌 경제에 영향 미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악재가 별로 없다. 근데 어리선가 이상한 악재가 갑자기 터질 수 있는데 그거가 코인을 말아먹을 가능성이 크죠, 당연히. 예를 들면은 2019년에 코로나를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 네. 그러면 한국에서도 국내 현물 ETF 허용 가능성 앞으로 좀 있을까요? 제가 어제 이제 굉장히 열받았던 기사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 KIC가 왜 한국투자공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주식을 샀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막 뭐라고 그랬대요. 근데 우회로 비트코인 사는 게 아니냐? 진짜 어이가 없었죠. 야, 그럼 칭찬을 해줘야지. 그게 몇 프로 올랐는데, 그 주식들이. 그러니까. 근데 와가지고 땡땡거렸대요. 그 국회의원이. 근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 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지금 그 미국 대통령 될 사람이 비트코인 이만큼 사재기 한다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왜 기업들이 이제 코인 계좌를 못 만드는지, 왜 코인을 못 사는지, 왜 아직도 미국 ETF도 한국에 살 수 없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근데 물론 정치인들이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도 당연히 이제 해결이 되겠죠. 어차피 한국 정치인들은 직접 생각을 못 하고 해외는 어떻게 우리 벤치마크 자료 가져와 맨날 이거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게 되겠죠. 미국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코인 좋게 본데 그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되겠죠, 결국은 이게. 그게 아마 뭐 내년이나 내후년 아닐까요, 대충? 딱 내후년에 하겠지. 왜냐면 내후년에 코인이 박살날 때 그때 허용해 주겠죠, 아마. 예. 자, 근데 최근에 이더리움 왜 이렇게 저조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유니크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니크하냐 하면은 일단 공급량을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 예, 그리고 그거 만든 사람이 사라져 버렸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나 이제 핸드폰처럼 모두의 기술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도 그렇고 모든 알트코인들은 재단이 있고 파운더가 있습니다. 좌지우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일단 다른 거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알트코인 쪽에는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뭐냐면 주로 플랫폼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딴 개발자들이 와가지고 그 위에서 서비스를 만들든 앱을 만들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더리움이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지금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그 2인자들인 솔라나나 BNB보다 시가총액 3배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make sense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NFT라는 것도 그때 좀 되게 핫했는데 그런 게 나왔고요. 나오라는 것도 있었고, 디파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지금 3, 4년 지났는데 그거는 세상을 쥐뿔도 바꾸지 못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환타지를 줄 수 있는 것도 지금 이더리움이 없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뭐 한데 이런 건 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다른 플랫폼 코인들보다 시가총액 3배, 4배 인정받는 것이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비싸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이더리움의 가장 큰 부진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최대 수의 자산이 코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알트코인은요? 알트코인은 쓸모없는 자산인가 아니면 미래가 보이는 것도 있나요? 정말 쓸모없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블록체인 기술이 생긴 지가 16년이 되었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용화된 거, 한마디로 우리 일반인들이 알만한 서비스가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거든요. 16년 동안에 정말 몇 천억 불,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1조 불이 넘는데 그렇게 돈과 사람을 투입했는데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정말 이제 놀라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게 뭐냐? 알트코인 책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좀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아니, 쓰레기라면서 왜 알트코인 책을 썼냐? 알트코인 다 쓰레기 맞는데, 근데 비트코인 상승장 끝 무렵에는 알트코인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주식과 비슷하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인데 알트코인은 한철 장사인데 지금 그 철이 왔습니다. 내가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도 여름에 미친 듯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해수욕장 가가지고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6개월 1년이 왔거든요. 그 미친 듯이 알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기가 지금 아이스크림 파는 것처럼 그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책을 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알트코인은 절대로 사서 점보하는 자산이 아니라 그 딱 한 시절에만 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네. 어떤 알트코인 사야 되는데요? 일단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별로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다라는 게 티가 좀 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무엇이냐? 다음이 바로 그 솔라나거든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가 사실 요번 상승장, 그러니까 2023년부터 시작한 그 상승장의 대세 코인이고요. 그리고 그쪽은 이제 솔라나 기반 민 코인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얘네들도 다 같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대장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고, 예, 그리고 뭐 그 다음
다음 타자가 이제 BNB, 바이낸스 코인인데,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돈을 벌면은 그 돈으로 바이낸스 코인을 소각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바이낸스 코인을 쥐고 있어야지만 바이낸스에서 스스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펀더멘탈리 메이크 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그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보면은 그 확률적으로 가격이 싼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가격이 높은 알트코인의 수익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걸 보면은 뭐 코인들 중에서 50원, 100원 하는 코인들 있잖아요. 얘네들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뭐 10만 원, 100만 원 하는 코인들의 수익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지금 코인 투자 어느 정도 금액하고 있고 어떻게 투자하고 있으세요? 지금 이제 제 두 계좌에 그 10억 원을 모시고 있는데, 합쳐서 10억? 예, 그 이제 거기 업비트랑 바이낸스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지금 절반 정도 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10억 들어가 있는데 5억 정도 코인 샀고 5억은 현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역대 최고가 돌파를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죠. 이제 그게 컨퍼메이션이에요, 아마도. 그러면은 오케이, 비트코인도 더 이상 막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알트코인들도 같이 쫙쫙 가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나머지를 투입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5억 정도 들어가 있는 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은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에 있고요. 솔라나가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지코인이랑 톤코인을 조금씩 샀습니다. 근데 그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은 왜 그 일론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코인이고, 2020년, 21년 상승장에 200배 오른 코인이고요. 저는 요 정도 수익률은 제가 이번에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좀 먹을 수 있으면 좋죠. 기준이 예. 큰 거는 비트코인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솔라나인데,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하면 비트를 더 사나요? 알트를 더 사나요? 그때는 알트코인 쪽으로 좀 더 많이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비트 비중은 제가 이제 많이 채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이제 작가님 모시고 주식시장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 들었는데, 자, 2025년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란 눈여겨봐야 변수 한번 찝어주신다면요. 첫 번째, 트럼프가 됐냐 안 됐냐? 이제 이게 하나 제일 있고요. 중요하죠. 네. 근데 뭐 사실 뭐 다른 포인트가 있나? 이제 그 다음에 쭉쭉 오르겠죠. 근데 쭉쭉 오른 다음에 또 그럼 이제 그럼 이제 뭐 개미들이 막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버블이 생기고 언제 버블이 터지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맨 마지막에는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 오르는데 알트코인들 지들끼리 막 파티를 합니다. 몇십 프로, 몇 프로씩 오르면서요. 그때가 끝 무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들 친구들 중에서 투자를 제일 못하는 애가 그때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면은 그때 나오시면 되는데, 저는 그 시점은 이제 내년 4월에서 10월 그 언저리 그 순간 어디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재수가 좋으면은 내년 연말까지 갈 수가 있고, 그때 빠져나오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때 낙관주의, 진짜 막 모든 사람들이 코인 다 오른다 하겠죠. 나도 막 코인 할 거거든요. 그때 조회수가 잘 나올 거니까. 네, 그죠? 네. 이제 그때가 위험합니다. 네. 궁금한 거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돼요. 네. 이제 대선 직전까지 비트코인은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트럼프가 딱 되면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재료가 소멸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코인이 좋았다가 그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당선 이후에 코인을 정리하고 기다렸다가 떨어진 걸 샀다가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 쭉 오를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요? 둘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올해 1월 같은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 전에 그 기대심으로 쫙 오르다가 ETF 정작 생긴 다음에 주춤했는데, 근데 한 3, 4주 주춤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미친 듯이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그쵸, 이제 한마디로 기대심 때문에 쫙 오르다가 뉴스가 터지면 재료가 소진돼서 좀 살짝 내려갔는데, 그 뉴스가 괜히 뉴스가 아니고 실제로 코인에 좋은 뉴스거든요. 떨어진 다음 조정받고 다시 이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ETF처럼. 왜냐면 트럼프가 되는 거는 사실 그냥 기대심뿐만 아니라 진짜 좋거든요, 코인에 사실은 그게. 왜냐면 그 규제가 사실 천차만별일 테니까요. 완전히 다를 테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올랐다가 뉴스가 소진되면서 조금 조정을 받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신이 그 조정을 타이밍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7만 5천 불까지 갔다가 실제로 그러면 7만 불까지 떨어져요. 근데 그럼 7만 불을 당신이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문제죠. 왜냐면은 7만까지 갔네. 6만 5천까지만 기다려보자 했는데 얘가 딱 6만 6천까지 갔다가 보통 이게 10만 가거든요. 그게. 사실 그걸 우리가 뭐 머리, 어깨와 무릎을 다 확인하면 좋겠지만 지나간 차트에서는 가능하지.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리할 거면 차라리 당선됐을 때 정리하고 가만히 있던가 아니면 그냥 존버하던가. 그쵸.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냥 존버해가지고 그거 한번 그 조정을 그냥 버티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신이 투자를 잘하면은 그 한번 밀릴 때 들어가면 사실 베스트이긴 한데 당신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 또 딴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트럼프 당선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혹시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일단 역대 최고가를 뚜르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보통 3-40% 빵빵빵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 7만 5천에서 30% 곱하면은 거의 10만이고, 그죠? 네, 맞아. 2만 5천, 그죠? 거의 9만 7천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40%면은 뭐 95,000, 11만 뭐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3, 40% 정도는 빵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럼 1억 5천은 당연히 넘어갈 거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작가님과 2024년에는 김작가 TV에서는 마지막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뵈야 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2024년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전반적인 투자 조언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코인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완전히 틀리는 거를 저는 대비를 하느냐, 저도 합니다. 뭘 하냐면은 자산 배분이라는 거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올해는 또 개인적으로 거의 모든 자산군의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주식, 코인, 금, 은 그리고 그 이머징 마켓 주식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채권도 합니다. 요즘 가장 안 좋은 자산이 지금 사실 국채였거든요. 미국 국채, 한국 국채였는데 그것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저는 지금 장밋빛 미래를 그렸지만 정말 재수없게 뭐가 터져가지고 블랙스완이 오잖아요. 이제 그 경기 나락가고 주식 코인 나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5%에서 0%로 빵 내려갈 거거든요. 그때 미국 국채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겁니다. 그것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 채권도 이번에 해요, 그냥. 결론, 자산 배분. 자산 배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작가님과 2025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난 회원님은 강한구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